자, 이미 여러분들께서 필기 시험을 보셨기 때문에 가설 검정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좀 주로 봐야 될까 좀 이야기를 해보고요. 영상으로도 다 촬영을 해놨는데 한번 쭉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가설 검정이라는 거는 보시면 모집단의 모수가 있고요. 이 모수라는 것은 모집단에 대한 특성을 숫자로 나타낸 거죠. 평균이라든지 뭐 분산이라든지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 될 거고요. 근데 이 모집단을 연구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연구하는 게 힘들 경우가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뭐 빅데이터 하고 여러 가지 센서들 하고 클라우드 환경 이런 것들이 잘 받쳐주기 때문에 모집단 연구가 가능해졌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특히나 뭐 의료 쪽 어떤 약을 개발했다던가 뭐 이러면은 사실은 실험체를 구하는 것도 되게 힘들잖아요. 그 암 연구를 한다 그랬으면 암에 걸린 누군가가 필요한데 사람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 뭐 쥐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암 걸리게 해가지고 연구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샘플을 추출한다라고 돼 있지만 뭐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표본, 샘플이라고 부르고 그 샘플의 통계량, 이 통계량도 모수랑 똑같이 표본에 대해서 특성을 나타내는 값이에요. 평균일 수도 있고 중앙값일 수도 있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모집단에 대해서 이 모수를 추론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시험에서 다룰 것은 대부분 평균이에요. 대부분 평균. 그리고 비모수인 경우에는 중앙값을 많이 사용합니다. 구호를 사용하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은 평균, 중앙값. 그리고 뭘 하는 거냐면 그런 평균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추론할 수 있지만 두 개나 또는 여러 개가 있을 때 그것들이 차이가 있을까? 똑같을까? 다를까? 작을까? 클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도 여기 가설 검정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볼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샘플로 모집단에 두 개가 있었다. 그럼 두 개의 모집단이 같을까? 아니면 차이가 있을까? 세 개가 있었다. 그 세 개가 같을까? 차이가 있을까? 뭐가? 평균이. 그걸 대표적인 특성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아직은 실행이 되지 않아서 확실히는 모르지만 예시 문제로 봤을 때 그쪽에서 가설 설정하고요. 유의 수준 설정까지를 해주고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검정 통계량 아니면은 실제 통계량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피밸류 그러니까 통계량, 검정 통계량, 피밸류 여기서 통계량이라는 것은 그냥 이 표본 가지고 우리들이 평균을 구한다던가 분산을 구한다던가 이런 걸 말하는 거고 검정 통계량이라고 한다면 그 검정하는 도구 있잖아요. T테스트라든지 뭐 아노바라든지 카이스케어라든지 이런 것에 넣어서 구하는 값이 검정 통계량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P밸류. 그래서 지난번 그 예시 문제에서는 이거 구하라 뭐 3점, 이거 구하라 3점, 이거 구하라 4점 뭐 이런 식으로 배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결과에서 그쪽 문제에서 주어진 유의 수준하고 내가 구한 검정 통계량이나 내가 구한 그 P밸류를 비교해서 귀무 가설을 기각할 거냐, 채택할 거냐, 결론 짓는 거. 그게 또 뭐 4점, 5점, 뭐 이런 식으로 배점이 나올 것으로 예측돼요. 예상돼요. 15점 배점이니까 만약에 4개 항으로 돼 있으면은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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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뭐 이런 식으로 배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5개다 그러면은 3점씩 해가지고 5개 할 수도 있고 그 배점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나눠서 점수를 줄 것이기 때문에 풀 수 있을 만큼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쪽이 우리들이 구할 것이고 이쪽은 문제에서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내가 정했다.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어떠한 검정 방법을 쓰고자 한다까지는 알려줄 거란 얘기예요. 한번 또 저걸 볼까요? 예시 문제. 여기 열려라. 자, 보면 여러분들 볼펜 꼭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종이도 주어질 거니까 그 종이에다가 할 수 있는 건 또 쓰셔도 돼요. 그래야지 3년 같은 경우는 별도 화면에다가 입력하는 거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내가 직접 입력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암기해서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 답을 쓰고 나오셔야 돼요. 이게 제출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뭐 제출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해봐라 그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파일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오는 거죠. 고혈압 환자 120명의 치료 전후에 혈압이 저장돼 있다. 그리고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쌍체 표본 T검정을 통해서 답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 없다라는 것은 전후가 다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좋아졌어야 되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 평균인데 차이죠. 그래서 치료 후 혈압 빼기 치료 전 혈압의 평균이라고 했어요. 이거 순서도 중요하더라고요. 네, 여기서는 지금 마지막 질문에 여기 마지막 질문에 채택 또는 기각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음. 그래서 가설 검정의 결과를 해가지고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왜 주어를 안 쓰지?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라고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의도 했고 근데 찾아보니까 그냥 귀무가설이라는 걸 생략하고 채택 하면은 귀무가설을 채택, 기각 하면은 귀무가설을 기각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4개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맞출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아마도. 왜냐면 치료 후, 치료 전 해가지고 빼가지고 평균을 구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반올림해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계산이라는 거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두 번째 자리까지 적으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이 2개가 이제 문제인데 여기서 페어드 T테스트라고만 말했지 어떤 라이브러리에 어떤 함수를 쓰세요 안 그런 거잖아요. 그걸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라이브러리 사용 방법을 익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인수 주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 이게 기호가설 이게 대립가설인데 대립가설이 우리는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각했을 때 그게 채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써보면 사이파이의 스태티스틱스의 T테스트 이게 릴레이티브 연관된 걸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뭔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줘야 되는 게 치료 전 혈압도 있고 치료 후 혈압도 있으면 누구를 써야 되냐. 근데 식을 보면은 여기 치료 후 혈압 빼기 치료 전 혈압이죠. 그러면 이 함수가 만들어질 때 앞에 거 빼기 뒤에 거예요. 그 문서를 읽어보면.
그럼 앞에 그룹에다가 치료 후 애프터를 써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원래 저것도 인포 찍어보고 헤드 찍어보고 다 찍어봐야 돼요. 근데 그냥 저게 있는 컬럼명만 보고 풀면 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앞에 걸로 비포, 잠깐만요. 후죠. 애프터. 아이고. 이렇게 틀린다니까요. 후 혈압이고 전 혈압이니까 여기다가 후 쓰시고 비포 쓰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요거 알터네이티브 뭐라고 써야 되냐면 작다는 거잖아요. 0보다 작다. 레스 이런 식으로 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전 빼기 후라고 나왔으면 여기다 전 여기다 후 써주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학습한 적이 저도 없으니까. 근데 요렇게 해가지고 통계량 구하시고 p-밸류 구하시고 지금은 약자로 쓸게요. 이렇게 이제 푸는 거죠. 그러면 지금 표본 평균은 따로 구해야 되고 표본 평균은 후 빼기 전이니까 이게 두 개 컬럼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빼가지고 뭐라고 이름할까요? D에 이런 식으로 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이 검정 통계량하고 P값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얘가 두 개를 돌려줬다고요. 여기 소수 넷째짜리만 잘 맞춰서 써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채택인지 기각인지는 요 0.05하고 P밸류하고 비교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간단하게 풀 수 있다고요. 내가 어떤 검정을 쓸 건지, 등분산성이 있는지 없는지, 정규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비모수로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요. ADP 시험에서는 그렇게 해야죠. ADP 시험에서는 그런 걸 안 알려주니까. 그냥 요런 말을 갖다가 T테스트 이런 거 안 써준다고요. 그냥 있는데 가장 적합한 걸 찾아서 검정해봐라. 가설 설정부터 내가 해야죠. 가설 설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런 검정을 하고 그래서 이런 값이 나와가지고 결론이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전개하는 게 ADP인 거죠. 네, 빅분기는 오픈북 아니잖아요. ADP는 그 오픈북이라고요. 그리고 얘네들을 갖다가 함수 안 쓰고 내가 검정 통계량 식 있죠. 식 써서 풀어도 돼요. 음, 같은 값 나와요. 근데 그거보다는 함수를 저라면 외워가겠어요. ADP 시험 볼 때도 저는 손으로 구하지 않았어요. 다 이걸 했어요. 가능하면 함수로 구해주세요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정도예요. 지금 뭐 기각하는 것도 제가 강의에서 기각, if, p값이 0.05보다 작으면 기각 아니면 채택 요거 하나 보여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이게 두 개 나오는 거죠. 셋, 넷. 그래서 요 정도면은 한 문제가 나오는 거라서 이렇게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은 출판사하고 이런 곳에서 꼽고 있는 게 뭐냐면 T테스트하고 카이제곱, 카이제곱, 비모수니까 얘는 모수고 그 다음에 아노바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는데 원웨이도 있고 투웨이도 있고 사실 아노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필기 시간에 나왔던 것들. 근데 이제 그거를 구현해 놓은 패키지가
얘가 아니란 얘기죠. 얘도 있어요. 근데 얘는 1A, F1A 해가지고 있고, 다른 모듈이 있는데, 일단은 그 모듈의 이름이 공개되면 그거를 빨리 봐서 필요하다 싶으면 저도 강의를 좀 추가해 놓을게요. 근데 없다 그러면 지우면 되고, 1A만 공부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게 공개되기 전까지는, 무난한 것만 학습을 하시고, 공개된 후에 필요하면 추가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른 거 학습하기도 또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게 어떤 검정 방법에 해당하는 거의 이름이 뭐니? 그리고 걔네들은 항상 검정 통계량하고 p-value를 나한테 준단 말이에요. 안 주는 게 하나 있어요. 앤더슨 달링. 이름만 달링이지 하나도 달링이 아닌 녀석이 있어요. 근데 다른 애들은 다 이거 줘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요런 시리즈로 나오는 게 적어도 한 문제는 있을 거다. 자, 가설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 가설의 종류는 뭐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이라고 할 때 귀무가설은 거의 긍정문이에요. 뭐뭐이다. 근데 우리가 또 양측 검정이라던가 단측 검정이 있기 때문에 항상 뭐 이다는 아니고 적거나 같다, 뭐 크거나 같다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귀무가설이 가설 검정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각이니 채택이니라고 얘기하는 건 귀무가설이란 얘기고 그 귀무가설의 결정에 반대로 따르는 것이 대립가설인 거죠. 자, 가설 검정의 종류 요거 별치세요. 자, 양측 검정과 단측 검정이 있는데 양측 검정 보세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영역이 양쪽에 있다. 그러니까 얘는 알터네이티브를 보는 거예요. 알터네이티브. 우리 옵션으로 T 검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알터네이티브가 있는데 거기에서 얘는 투 사이드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값이에요. 그러니까 양측 검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터네이티브를 안 써도 돼요. 강의에서는 제가 일부러 써놨는데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단측 검정, 좌측하고 우측 맨날 헷갈리거든요. 근데 좌측, 우측은 아시잖아요. 그리고 보통 우리들이 선을 그릴 때 작은 값이 왼쪽에서 큰 값을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작다 하면 좌측이고 크다 하면 우측이에요. 자, 우리들이 선을 이렇게 그릴 때 이쪽이 좌, 이쪽이 우란 얘기예요. 그러면 좌쪽부터 우측 쪽으로 여기가 작은 값이고 이쪽이 큰 값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좌측 검정 작다라는 것은 less, less예요. 그 다음에 우측 검정 큰 쪽 값 하면은 greater, great가 아니고 greater, er까지 붙어요. 그렇게 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각력이 작은 쪽에 있다, less. 기각력이 큰 쪽에 있다, greater. 그래서 요거 세 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two side에다가 did죠, two sided. 그 다음에 얘는 less, 얘는 greater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시면 될 거고 얘는 아니고 여기 보세요. 이게 양측 검정, 기각력이 양쪽에 있는 거. 얘는 아니다. 뭐 이런 말투로 기운가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좌측 검정 작다. 우측 검정 크다. 근데 보통 이 투샘플 나올 때 있잖아요. 투샘플 나올 때는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두 개를 입력할 때.
그리고 보통 빼기 때문에 이제 0하고 비교를 하게 되죠. 그 뺀 값이 0하고 같다라든지 0보다 작다라든지 0보다 크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기무가설, 대립가설 설정이 나오는데 우리가 설정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빗분기니까. 근데 만약에 그쪽에서 적어줄 거 아니에요. 아까 보셨죠, 문제지? 이런 식으로 같지 않다가 나오면 양측 검정이란 뜻이고요. 그것까지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맞춰야 돼요. 그래서 자꾸 강조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7보다 작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게 less예요. less. 작다니까. 내가 알고자 하는 녀석이 7보다 작다가 대립가설일 때 less라고요. 그리고 내가 알고자 하는 녀석이 크다. 그러면 이게 great라고요. two side. 그래서 요거 보시고 얘랑 매칭할 수 있으실 정도로만 아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기무가설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샘플이 두 개일 때, 투 샘플일 때는 0하고 비교할 거예요. 0. 그리고 후 빼기 전인지 뭐 A 빼기 B인지 그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하시면서 강의를 들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저도 통계 전공 아니잖아요. 저도 정보통신 공학 전공이지 통계 전공 아니라고요. 근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쪽 부분은. 1종, 2종 오류는 사실 모르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1종 오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그냥 막 필요 없고 여기서부터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가 뭔가 검정하기 전에 알파 값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정확해야 되는,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라면 이 알파를 작게 주는 거고요. 오차가 있을 수 있어. 이거는 당연히 오차가 클 거야. 이러면은 알파를 크게 주면 되죠.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세요. 상대방이 잘 대답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뭐 내 뜻대로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차가 있을 수 있다. 허용한다라는 의미로 90%의 신뢰 수준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떤 연구를 한다. 어떤 무슨 제품을 만드는 거고 사람의 생명하고 관련 있고 막 이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신뢰 수준이 높게 주고 알파 값을 작게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뭐 1%나 5%나 아니면 여기 나오는 10%나 이런 식으로 쓸 거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알파는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가 그 통계량하고 같이 얻는 통계량하고 검정 통계량하고 p-value는 얘도 일정 오류라고요. 그렇죠? 근데 얘는 어떤 거냐면 샘플을 통해서 구한 거예요. 샘플을 통해서 내가 구해낸 거예요. 검정 통계량 구하고 검정 통계량을 기반해서 p-value를 구해낸 거죠. 우리가 필기시험에서는 그 계산하고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해서 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 뭐 봤죠? 분포표, 표 봤죠? T라든지 아니면 Z라든지 이런 표를 보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값을 찾아가지고 값을 봤단 말이에요.
정확하진 않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프로그램을 하니까 굉장히 정확할 거고요. 내부에 이제 식을 써서 소수점 아래 많이 내려갈 테니까. 얘는 일종 오류는 일종 오류인데 실제 샘플, 표본을 이용해서 구한 일종 오류라는 거예요. 일종 오류, 확률. 얘는 내가 정한 기준. 엄마가 요번에 시험 볼 때 너 95점 이상 받아야 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95점 받아야 돼. 한 문제 1점이라고 쳤을 때 5개 이상 틀리면 너 맴매할 거야. 이렇게 정하는 게 알파라고요. 아니면 1-알파든지. 이거는 뭐 신뢰 수준? 얘를 알파라고 본다면 P밸류는 애가 시험을 본 거죠. 시험 보러 와서 엄마 나 3개 틀렸어요. 그러면은 잘했다 하고 맴매 안 하는 거고 엄마 나 7개 틀렸어 그러면은 일로 와봐. 엄마가 5개 이상 틀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왜 틀렸어? 너 학원 하나 더 끊을 거야? 이게 P밸류라고요. 그러니까 P밸류는 내가 실제로 표본을 가지고 구한 일종 오류의 발생 확률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알파하고 여기는 P밸류를 비교해서 얘가 더 작을 때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거죠. 그게 끝이에요. 아니면 여기 보세요. 이 X축이 뭐냐면 검정 통계량 값을 나타내는 선이에요. X축이. 뭐 T값일 수도 있고 Z값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게 검정 통계량인데 써도 되죠? 검정 통계량인데 그 검정 통계량이 커질수록 P밸류가 작아진다 기억나세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검정 통계량이 크면 기각력이 여기 작아진다.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P밸류가. 이렇게 되면 P밸류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임계값이 뭐냐면은 얘도 X축 선상의 값이에요. 임계값도 검정 통계량하고 같은 거라고요. 근데 쟤는 정해지는 거죠. 내가 알파를 정하면 그 알파에 해당하는 X축 선상의 검정 통계량 값인 거예요. 기준. 알파랑 같은 거예요. 이 임계값이. 기준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확률로 따지는 게 아니라 밸류로 따지는 거죠. 구분되세요? 그리고 이제 검정 통계량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확률 아니니까. 그러면 이 검정 통계량하고 비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각되려면 검정 통계량이 커야죠. P밸류는 작아야죠. 확률이니까. 여기 확률. 근데 검정 통계량은 임계값보다 커야 기각력으로 들어가죠.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암기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제일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좌측 검정은 이렇게, 우측 검정은 이렇게 기각력이 있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양측 검정일 때는 기각력이 반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만약에 알파 값이 0.05면은 0.025랑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합쳐져서 나올 테니까요. 그냥 0.05랑 비교하시면 돼요. 오케이.
검정 통계랑 보면은 이렇게 식에 넣어서 구해도 나와요. 해봤어요. 그럼 보면은 얘는 지금 표본 평균이고 얘는 내가 추론하는 어 이거 모집단의 평균인 거죠. 그리고 얘가 표준 오차죠. 음. 자, 그래서 이쪽의 녀석들이 차이가 커진다는 건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얘가 표본 평균이고요. 얘가 모집단의 평균이라고요. 그런데 Z값이 크다는 거는 이거에서 이거 뺀 값이 커진다는 얘기라고요. 차이가 크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같지 않겠죠. 우리가 보통 귀무가설을 세울 때 같다라고 하잖아요. 두 개가 같다. 그리고 대립가설이 다르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멀 때 이쪽이 다르다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도 다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T분포는 모집단에 대해서 내가 어, 표준 편차나 분산을 모르니까 여기 샘플에 관한 걸 쓰는 거고 여기는 모집단에 대해서 표준 편차하고 분산을 아는 거니까 이렇게 모집단 걸 쓰는 거죠. 요게 이제 다르고 같아요. 얘하고 얘는.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는 모집단에 대해서 내가 평균은 모르지만 검증하고 싶지만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아는 거고 얘는 모르는 거고. 그리고 카이제곱 같은 경우는 이거 예전에 여러분들 필기 공부했을 때 요거 틀려 있었어요. 제곱이 빠져 있었어요. 요번에 발견하고 채워 넣었어요. 제곱이에요. 음. 그래서 여기 카이제곱 같은 경우는 그 분산에 관한 거잖아요. 모분산. 이게 표본 분산. 그리고 F분포는 두 개 표본에 대해서 분산 비율로 얘네가 똑같은지 아닌지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하실 필요 없고 이 중에서 우리는 이거 보는 거죠, 사실. 음. 얘는 정규분포 앞에 조금 있기는 해요. 확률분포 쪽에. 그래서 실내 구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좀 넣어놨어요. 얘네는 안 넣어놨어요. 네. 요거 기억하세요. 요거. 아까 이야기 드린 거예요. 암기하셨어야 되죠. 유의 확률 이 유의 수준보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유의 확률 p 밸류 유의 수준 significant 레벨이니까 알파라고요. 이거는 기준 정하는 거고 얘는 표본 가지고 구하는 거고 얘는 p 밸류 얘는 알파예요. 그러니까 여기 0.05라는 것은 사실은 알파 알파 내가 정한 유의 수준보다 작을 때 기각. 그리고 검정 통계량은 임기값하고 비교를 하는 녀석이죠. 검정 통계량하고 임기값을 비교할 때는 검정 통계량이 임기값보다 커야 기각이라고요. 커야 기각. 음수는요, 절대값 취해서. 여기 보면 임기값이 이렇게 있다. 이쪽으로 가야지 기각이잖아요. 뭐 여기는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절대값 취해서 얘보다 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모수 검정인데, 음, 자, 모수 검정에서 보면 정규성 검정, 등분산성 검정, t-테스트, 아노바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t-테스트하고 아노바는
여기에 있는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모두 만족할 때 쓰는 녀석이에요. 음. 물론 예시에서는 이 두 개를 만족하지 않더라도 t-테스트를 하거나 뭐 아노바를 하거나 그렇게 해 놨어요. 그렇긴 한데 원래대로 하려면 음 그 값을 믿을 수 있도록 하려면 이 두 개가 만족돼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정규성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데이터가 뭐 3,000 개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뭐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해서 얘는 정규성을 갖다고 보는 겁니까?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음. 그럼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왜 그 데이터 변환 배웠죠? 생각나세요? 오른쪽 그리가 길거나 왼쪽 그리가 길거나 뭔가 그래프라든지 이런 걸 그려 가지고 사실 분포를 봐야 돼요, 우리가. 근데 시험에서 그래프가 시험 범위가 아니어서 많이 다루진 않았지만 이런 걸 봐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시리즈를 이용하면 그림 그리기 어렵지 않아요. 몇 번만 따라해 보면 해요. 그냥 그 시리즈에다 점 찍고 플롯 해 가지고 히스트 아니면 시리즈 바로 히스트 이런 식으로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눈으로 보고 이제 우리들이 어떤 식으로 얘를 갖다가 사용할지 결정할 수가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정규 분포가 아니잖아요. 그럼 얘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만들어요? 큰 값을 작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큰 값을 작게 만드는 거 어떻게 해요? 그쵸. 루트, 로그 이런 거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런 모양이 나왔다. 이런 모양은 흔치는 않은데 이런 모양이 나왔다. 그러면 작은 값을 크게 만들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제곱하든 세제곱하든 익스포넨셜 하든 이쪽이 더 많아요, 사실은. 작은 쪽에 몰려 있고 큰 쪽으로 꼬리가 긴 거. 그리고 이런 등분산성이나 정밀성 검정을 할 때도 중심을 꼭 평균에만 두는 게 아니라 중앙값에 둘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 이상치라는 거 있잖아요. 데이터가 이상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이상치에 대해서 내가 덜 민감한 메디안을 쓰는 거죠. 그리고 끝쪽을 잘라 버리기도 하고 트림해 가지고 뭐냐면 정규분포 같은데 뭔가 끝쪽이 두꺼워. 이쪽을 잘라 버리고 싶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디자인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명시를 해 줘야죠. 얘는 원본 데이터가 정규성 만족을 하지 않아서 정규성을 볼 수 있도록 데이터 변환을 했다. 그리고 나서 정규성을 가지고 등분산을 만족해 가지고 나는 이 t-테스트나 뭘 한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흘러가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변환을 했는데도 변환했다고 다 정규성을 갖는 건 아니거든요. 뭐 변환 방법도 저렇게 로그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박스콕스도 있어요. 여러 가지 변환 방법을 써 봤는데 정규성을 잘 만족하지 않아. 그러면은 디모스 검정을 가셔야죠. 자 볼게요. 요 표인데 요 표를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ADP 하시는 분들은 암기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필요는 없어요. 근데 대충 그래도 언제 쓰는지 알면은 기분 좋지 않으세요? 저는 좋던데. 처음에 이제 ADSP 강의만 했을 때는 뭐 안 그렸어요. 그러다 이제 빅분기 강의를 하면서 빅분기에서는 되게 많이 묻잖아요. 언제 뭘 쓰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정리를 한 건데 보면은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여기가 모수고 이게 비모수인 거죠. 그래서 모수인 경우에는 등간척도 비율 척도가 기본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종속 변수가 연속형이라고 나오고
독립변수가 범주형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범주별로 저 연속값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 싶은 거예요. 1학년하고 2학년의 수학 점수가 차이가 있니 없니 알아보고 싶은 거고, 여자하고 남자하고 월급을 받는데 그 월급에 차이가 있니 없니 알고 싶은 거라고요. 내가 어떤 약을 개발했는데 A라는 약하고 B라는 약이 있어요. 어떤 게 더 효과가 좋니? 이런 거 알고 싶을 때 쓰는 게 이쪽에 나와 있는 검정들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차이를 비교하는 대상이 두 개냐 아니면 두 개보다 많냐에 따라서 T 테스트, Z 테스트하고 여기 아노바하고 나뉘는 거죠. 자, 그런데 모수에서는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가정한다. 그렇죠? 뭘 가정하느냐? 정규성과 필요하다면 등분산에 대해서 등분산성을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정규성 검정하는 도구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샤피로 밀크, 그다음에 이거 콜모고로브 스미노브, 앤더슨 달링, 그다음에 노말 테스트 하나 더 넣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작을 때는 이런 거 쓰시면 되고 클 때는 얘네 두 개 쓰시고 작을 때 얘네 두 개 쓰시고 데이터가 많을 때 뭐 5천 개 이상 얘는 정확하지 못해요. 그래서 5천 개 이상 그럼 얘네 쓴다고요. 근데 작은 데이터 뭐 30개, 50개 미만 얘네들 쓰시면 된다고요. 근데 얘는 20개보단 많아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가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얘네를 다 만족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뭐 하나라도 만족하면 나는 정규성을 있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정규성을 검증해가지고 정규성을 갖고 있으면 내려오면 되는데 정규성이 없으면 선택이에요. 첫 번째, 아까처럼 변환하는 거. 정규 분포를 가져야 되니까 정규 분포로 변환한 다음에 다시 정규성 검증을 하는 거죠. 여기다가 하나 넣는다면 변환해서 데이터를 바꾸고 다시 그 변환된 것을 정규성 검증을 해서 오는 방법이 있고, 정규성을 갖지 않으면 이쪽 비모수 쪽으로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제는 모집단이 하나냐 두 개 이상이냐. 하나면 뭐냐면은 평균이 누구랑 같니? 그 다음에 분산이 뭐랑 같니?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잠깐만요. 질문 주신 게 있는데 아니요. 지금 질문이 뭐라고 주셨냐면은 시험에서 정규성 등분산성 검정부터 해서 모수 비모수의 어떤 검정을 할지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형태로 나올까요? 물어보셨는데 처음에 설명드렸잖아요. 강의 안 들으셨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알려준다니까요. 가설 세워주고 그 다음에 유의 수준 정해줄 거고 어떤 검정 쓴지도 알려줄 거라고요. 다만 그 검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대립가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거기 아규먼트 주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용법을 안 알려주는 거죠. 어떤 검정까지는 알려줄 거라고요. 귀무가설, 대립가설 나오고 유의수준 나오고. 이거를 알려드리는 거는 그래도 기본이잖아요. 그냥 함수 사용 방법만 알면 어떡해요. 이런 상황이니까 이 함수를 써야지가 나와야죠. 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거는 ADP예요. 혹시 그렇게 나오면 오픈북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한 개 집단일 때 모집단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모르면 T검정. 그 다음에 알면 대상 모수가 평균일 때 Z검정, 분산일 때 카이제곱. 근데 이쪽 우리 강의 없어요. 딱 요거만 하는 거예요. 원샘플 T. 고. 자, 그리고 두 개 이상일 때, 두 개 이상이면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분산이 같은지 알아야 돼요. 강의에 보면은 분산의 중요성 설명해 놨거든요. 분산이 같아야 얘네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분산성 검정 해가지고 검정 도구를 써서 등분산성을 만족 안 할 때는 웰치스 아노바하고 웰치스 T를 쓰는 거예요. 모집단의 개수가 두 개면 웰치스 T고 두 개 이상이면 웰치스 아노바인데 웰치스 T는 우리들이 T 테스트에서 이퀄 바라는 것에다가 false만 주면 바로 웰치스 T가 돼요. 그런데 웰치스 아노바는 또 모듈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듈이 있는지 없는지 좀 눈여겨보려고 해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 패키지 발표나는 거를 먼저 이렇게 감지하신 분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발표됐다고. 왜냐면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야 어디까지가 시험 범위인지를 역추적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만족하는 경우 모집단의 개수가 두 개일 때와 두 개보다 많을 때인데 두 개일 때 관계가 대응관계냐 독립이냐. 대응관계라는 거는 걔네 둘이 같은 녀석이다. 다이어트 전후, 수면제다 먹기 전후 뭐 이런 거고 아니면은 같은 특성을 가진 그룹을 두 개로 나눠서 A하고 B라는 약을 줘보고 어떤 약이 더 효과적일까? 두 약의 효과가 다를까? 이런 거 알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강의하는 거예요. 페어드 T. 그리고 이제 독립관계라는 건 서로 그렇게 관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1학년, 2학년, 남자, 여자 이렇게 다른 거예요. 똑같이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모르면 투 샘플 T, 알면 대상 모수가 평균일 때 투 샘플 Z, 분산일 때 F 분포. 근데 이쪽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뤄놓은 거는 사실은 하나. 이거는 뭐 나올지 모르지만 둘. 할 수 있어요. 이퀄 반은 펄스 그거만 쓰면 되니까. 셋, 네 개밖에 없죠. 그림은 많이 그렸지만. 그리고 얘하고 얘하고 사용 방법 했고. 자, 모집 단위 개수가 여러 개, K개예요. 그러면서 독립일 때 원웨이 아노바만 넣어놨어요. 지금 현재는. 만약에 투웨이라든지 이런 게 또 나올 수 있는 모듈이 포함되면 추가할 거고요. 그래서 이 아노바도 정규성과 등분산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비모수에서는 우리가 명목적도일 경우에는 더하기 빼기가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하기 빼기가 안 되는 거. 혈액형 ABCD, 성별 남자 여자 뭐 이런 거. 그럴 때는 카이제거 검정하는데 얘도 굉장히 유력해요. 음. 왜냐면 얘는 그 사이파이에 있는 모듈로 해결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카이제거 검정도 크게 보자면 두 개고 세부적으로 나가면 세 가지인데 적합도 하고 독립성 요 정도 두 가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함수 이름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내가 정규성 검정했는데 정규성을 갖지 못할 경우라던가 아니면 척도가 서열 척도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보통은 이쪽에서 넘어와서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긴 해요. 서열 척도보다는 등간 비율 척도인데 정규성 만족을 못해서 넘어와서 쓰는 경우가 많더라.
그리고 한 개일 때, 두 개일 때, K개일 때 뭐가? 개수가요. 모집단 개수가. 그럼 여기는 윌콕슨 사인드 랭크, 그 다음에 두 개일 때는 관계가 독립일 때 맨 위트니하고 윌콕슨 랭크썸. 근데 이거 윌콕슨으로 둘 다 시작을 하는데요. 함수 이름 보면은 달라요. 얘는 윌콕슨이고 얘는 랭크썸스라고 돼 있어요. 헷갈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필기 시험에서는 되게 헷갈리거든요. 윌콕슨으로 시작하니까. 랭크도 양쪽에 들어가고. 근데 실제 함수에서는 얘는 윌콕슨이고 얘는 랭크썸이라서 헷갈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대응이 또 얘랑 똑같아요. 원 샘플. 그리고 여기 투 샘플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원 샘플 t 테스트하고 이쪽에 있는 윌콕슨의 사인드 랭크 테스트하고 같은 거잖아요. 여기에는 모수고 여기는 비모수란 말이에요. 근데 함수의 사용이 약간 달라요. 약간 달라요. 원 샘플 t 테스트에서는 데이터 세트 주고 그 모집단의 평균을 내가 입력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떼서 줘야 돼요. 빼기. 그리고 얘네 두 개는 이거 페어드 T하고 투 샘플 T 하고 관련 있는 애를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얘가 투 샘플 T고 얘가 페어드 T인 거죠. 그게 그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을 때. 그리고 얘네는 일부러 등분상 검정 같은 거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K개일 때는 독립만 여기 아노바에 해당하는 비모수인 코르스칼 왈리스 요거까지만 강의를 넣어놨어요. 요거는 안 넣어놨고.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해가지고 비모수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소개 끝나고요. 우리 또 한 10분 쉬었다가 실제로 어떻게 코딩하는지 잠깐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10분 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